공식대로만 해라. 연 20%는 쉽다. 2024년 주식 투자 전략 상승할 유망 섹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2023년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가군, 나군, 다군, 나군이 있고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65%, 지금 마이너스 35%라고 해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가군이 320% 정도입니다. 나군이 110%고요. 누적 총수익, 다군이 40%네요. 라군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약수익인데 큰 기간 동안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중관리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종목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 건가? 비중과 매수 매도 관리 차이에요. S등급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B나 C등급 위주로 많이 담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매수해야 될 시점에 그 매수를 하는 것도 놓치고 매도할 시점도 놓치는 경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주식 투자 수익 원리는 공식이 존재하고 매뉴얼대로 해야만 한다. 투자 수익 공식은 아래 보시다시피 9개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종합 공식으로 보면 주도주 섹터만 그 중에서도 좋은 2, 3, 4번 종목만 분할 매수 방식으로 매수 후에 수익 예약 매도와 수익 후 이익 실현 스탑로스를 걸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야구의 1번부터 9번 타석의 공격 포지션과 거의 유사한 구조예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33개의 섹터가 있고 그 중에 3개에서 5개만 오르거든요. 이게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한 야구 구단에 선수가 1번부터 9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비 타석에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실제로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을 치는 장타수들은 대부분 1, 2, 3, 4, 5번까지 2, 3, 4번이 거의 다 장타 타수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예요. 주도주의 개념과 야구의 3, 4번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 한 타석에는 한 선수만 올라설 수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이 주식 투자도 돈이 수급이라는 게 한 섹터로 갔다가 다음 섹터로 갈 때 그 섹터가 빠지는 현상, 이런 게 똑같은 겁니다. 같은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은 달에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게 순환매 방식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주식 투자로 1년에 20% 정도 버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을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플러스 시킬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담지는 않았어요. 다 공개하진 않았고, 주식 투자의 수익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익 원리가 존재하는데 수익 원리 이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들이 수익 원리에 대한 개념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하죠. 적합리적인 투자, 그건 일종의 도박이고 투기입니다. 주식 투자에도 공식이 존재합니다. 앞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 2024년 정시를 어떻게 보는가? 저는 주요 5대 섹터는 20% 40% 정도의 강세장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0% 이상 상승하는 sek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출발을 해서 좀 제법 오른 섹터가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요. 수급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고금리 정책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내년 3, 4월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3, 4월이 된다고 해가지고 3, 4월부터 오른다거나 그 뒤에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주식을 대부분 다 샀어요. 대체적으로 20%대에서 40%까지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신규로도 지금 매수를 계획 중입니다. 2024년 매매 계획 방식은 성현웅 의사분이 선 세후 55억이라는 그 책이 성현식 매매라고, S2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 종목은 S2 지점 그게 마이너스 1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고 S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종목을 앞에서 섹터로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S3든 S2든 다 저 자리에서 다 3분할, 5분할을 하는 거예요. S1이 처음 1차 분할 매수 지점이라고 하면 1차 분할 매수를 해서 3분할이나 5분할 사지만 같은 종목을
같은 섹터를 제일 많이 떨어지는 S3까지 도달하는 종목은 저기서 중단기 스윙과 단기 스윙을 저는 내년에 반복해서 할 예정이고요. 매수 예약 매도 폭동 후 스탑로스 삼각 피라미드형 분할 매수 종목당 예비비를 30%를 돌아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이거는 제가 생활화해서 이미 7년 동안 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평선을 기준해서 뭐 21선 매매를 한다거나 41선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매매가 상당히 괜찮아요. 저는 16일, 33일, 54일선 매매를 하는 편이고 52주 신고가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중단기 스윙은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20%에서 70%가 목표고요. 단기 스윙은 며칠에서 2주, 길게는 2개월 이내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3%에서 20%예요.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 손절을 안 해도 될 만한 종목 위주로만 골라서 하는 편인, 그게 자리가 굉장히 이미 단기 고점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나 에코 그룹 관련주들이 보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중간 좀 떨어졌지만 그게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더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를 폭을 계산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는 거고, 1차 처음 매수 지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미리 파악을 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종목이든 제가 사는 지점에서 4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75%까지. 거기에 맞춰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1차, 2차, 3차 분할 매수 자체를 그렇게 맞춰서 하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는 40%를 배치를 해둡니다. 그 종목을 저는 이제 1000만원어치 이 종목을 사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일단 돈 30%나 40%, 300만원이나 400만원은 따로 떼놓습니다. 그 종목만을 위한 돈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700만원이나 600만원을 가지고 3분할이나 5분할을 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크게 문제될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거의 80%에서 90% 넘게 다 수익 실현이 가능해요. 일단 이런 방식이 상당히 마음 편하고 오히려 종목 발굴이나 현재 위치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유용한 전략 같아요. 매수에는 예약 매도 하고요. 폭동 후에는 스탑로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단기 스윙으로 저렇게 20% 70% 올라갔으면 스탑로스를 걸면서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3% 20% 자, 중단기 스윙하다 지금 따라 올라갔는데 되게 팔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팔린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강세로 온 섹터나 종목들은. 그러면 거기서 단기 스윙 계좌로 재진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방치해가지고 수익을 다 까먹는 게 아니라 요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특히 5대 섹터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2024년 매수 매도 섹터 계획, 섹터를 가장 우선해야 돼요. 내년에도 강세 섹터들은 로봇 감속기주들입니다. 로봇 감속기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양아치 기업이나 이런 거는 좀 빼기 바랍니다. 종목들 중에 좀 이상한 기업들이 있어요. 분명히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부품 자동차가 지금 2년 1년 동안 좀 안 좋았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빠르게 시장이 다시 확장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승할 여력이 70% 이상 남아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4차 산업 장비주만 보면 이런 겁니다. 2차 전지 공장 짓는 장비주가 있고, 공장에 들어가는 신규 정설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을 거고, 검사 장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있을 거예요. 3D 패키징이나 그런 장비주들도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2년 전 세계 최초의 신제품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장비주들. 업종 독과점주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 장비나 미용 쪽인데, 이거는 섹터가 딱히 크게 있지는 않죠. 있지는 않은데 종목만 몇 개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진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기업들이 덴티움이나 덴티스나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용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 미용 재료 같은 거나 미용에 필요한 그 전자기기 이런 걸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클래시스나 클리오 같은 회사들인데 마진율이나 EPS 같은 게 굉장히 높거든요.
30%대거나 20%대가 넘어요. 이 눌림목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거는 근데 너무 고점에 올라갔을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업종 독과점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떨어지면 2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오류 장비 중에는 지금 뷰노나 루닛 같은 건데, 뷰노나 루닛 말고 다른 업종도 몇 개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전 세계적으로도 좋아요. 전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고, 근데 문제는 루닛 같은 건 상장한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서 너무 폭등을 너무 과열로 올라갔죠, 지금.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수출할 수 있는 한도치는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는 주가가 저게 만약 진짜 실적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실적 지표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00대를 납품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0군데에서 2,400개 납품을 해버렸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바닥으로 치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업종 독과점주들이 한 우리나라에 20, 30개가 있어요. 그 20, 30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를 잘 찾아보시고 자리를 잘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2차전지 원재료주가 있는데, 2차전지 원재료주들은 뭐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60%, 70%까지 넘어진 종목도 있고 50%까지 떨어진 종목도 있죠. 떨어졌다 지금 반등을 했어요. 10월 말. 저는 그때 들어갔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20%짜리도 있고 가장 바닥에서 산 거는 40%가 중입니다. 저는 이걸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봅니다. 2차전지 원재료주들은 언제든지 주가가 과락하면 사는 게 당분간 한 3년 이내 동안은. 자, 이미 단기 폭등 섹터는 골든크로스 종목에 비해 소액으로 고점 대비 만 40%, 70%부터 1차 진입을 해라. 그쵸? 골든크로스가 뭔지는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든크로스 굉장히 중요해요. 골든크로스 자리에서도 밀리는 것도 많지만 골든크로스의 완벽한 어떤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6개월에서 8개월 실적 지표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 중에 골든크로스로 간 애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연하기 때문에 매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삼각 피라미드 방식으로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손절은 이게 섹터의 상승 여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경우에 손절을 해야 돼요. 물론 2년 뒤에 3년 뒤에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2, 3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단기 스윙이나 중단기 스윙이 아니잖아요. 전략 자체가 중단기거나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꺾임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분할 매수도 하다가 무조건 분할 매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섹터가 꺾여 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50%를 손절하고, 손절할 때는 항상 10% 이내 손절하는 게 좋아요. 어떤 그 산업 동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수출 동향이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테슬라 로봇이나 영향을 파악을 해보고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성부를 볼지를 생각을 해봐야 겠죠. 그리고 성부를 보실 때는 길어도 2년 안에 성부를 보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단기 스윙일 때는 다르죠. 그쵸? 단기 스윙일 때는 다음 구간을 노려야 됩니다. 빨리 팔고 다시 사면 돼요. 1차 분할 매수 중에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2024년 매매 계획, 매매 방식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2024년부터 종목별 손절 기준이 저는 이제 손절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손절을 거의, 왜 그러냐면, 초단기 투자는 거의 안 했기 때문이죠. 중장기 투자나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중단기 투자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40%까지 다 버티고 40%, 20%에서 40%까지 떨어지는 종목 위주로 이제 주매해서 수익 실험 이렇게 하거든요. 실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런 느낌의 투자를 합니다. 이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많이 할 예정이고, 세 가지 차트 패턴이 있어요. 추세 매매 패턴이 그냥 N자예요. N자. 차트가 저게 N자 앞부분이 올라갔죠. 내려오죠. 근데 실적 지표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 N자 바닥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52주 신고가 갱신 눌림목, 이것도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차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개 다 차트 공부를 해야죠. 단기 눌림과 돌파 반복이라는 거는 52주 신고가 자리나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단기로 상승했다가 밑으로 빠졌는데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떤 흐름 패턴이 있거든요. 거기서 돌파가 나와서 첫 번째 돌파가 나올 때나 거기에서 수급이 있잖아요. 1,500억 들어간 이후에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연봉이 살짝 옆으로 갔거나 밑으로 살짝 떨어지는 거 있죠. 거기서 다시 양봉 나오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기 눌림과 돌파 반복 정도. 이 반복하고 있죠. 1,500억, 2,000억씩 돈이 들어왔는데 다만 이게 이미 폭등한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이미 단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100% 정도 올라갔다, 50% 올라갔다. 그럼 단기 고점이에요, 거기가. 그 자리에서 이런 게 나오면 단기 눌림이 아닙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생기는 단기 폭등 돌파봉이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적어놓고 그래야지 뇌가 열리거든. 그냥 대충 보고 저런 자리구나 하고 넘어가면 실전에 가서 발전이 없어요. 수익 원리를 이해해라. 주식 투자 수익의 원리, 공식이에요. 공식대로 원칙을 지키고 매수 매도를 매뉴얼대로만 해야만 수익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안 지키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계좌가 돼요. 그리고 시간 낭비에다가 인생 낭비, 돈 낭비입니다. 공식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식을 어느 정도 배워가면서 실전 매매도 하되 어차피 욕심 부려봤자 돈 안 벌어집니다. 오히려 돈을 까먹어요.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추고 이해를 하고 쪽방내의 공통점, 종목에 집착하는 겁니다. 종목에 집착하는 순간 비중관리 실패, 추가 매수 실패, 손절 실패, 익제 시간을 놓친다.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삼성전자에 집착, 에코프로에 집착, 포스코 퓨처맥 집착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밀릴 때 내가 행동이 안 나가요. 집착하시면 되고 본전가 오는데 내가 왜 추가 매수하냐. 그냥 처음부터 올인. 근데 진짜 만 40% 떨어지면 그 돈이 많아서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안 달라는 거죠. 종목에 집착하면 망상이나 어떤 이상한 감당이 안 됩니다. 종목에 집착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비중입니다. 올인형 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중 투자하라, 올인형 매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올인형 매수, 집중 투자가 돈 번 사람 0.01%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집중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집중 투자는 다만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게 괜찮아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떤 회사가 공중분해될지 모릅니다. 구독, 알람,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쪽박 구조대 똑똑한 개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습관만 조금만 고쳐도 체계적으로 배우면 쪽박을 찰 일이 안 생겨요. 일단 글로 적어봐야 돼요. 내가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한 반성, 매수 자리, 매수한 종목들, 매수한 섹터들, 어떤 몇 년도에 어떤 종목들을 샀는데 이때가 주도주 섹터가 맞나? 어떤 거는 엄청나게 폭등했던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쓰다 보면. 그러면 그게 맞는 섹터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안 적어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사나 누군가가 이야기하거나 유튜브에 어떤 걸 보니까 그렇더라. 내년 되면 조선주가 커진다. 조선 수주, 친환경 이런 거 보면 조선주를 사겠죠. 저는 조선주 절대 반대하거든요. 조선주의 시대는 이미 30년 전에 지나갔어요. 30년, 20년 전에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챗GPT 시대인데 무슨 조선주냐고. 챗GPT에 들어간 부품이나 반도체 시대라고. 단기적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물리게 되면 물린 자리부터가 이제부터 7년이든 10년 동안 계속 내려가는 자리라고 하면 어떻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섹터가 끝납니다. 모토로라가 노키아가 폰이 안 팔리는 줄 아세요? 시대가 지나간 거는 쳐다보면 안 돼. G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E가 에디슨이 세운 회사죠. 이 GE가 한때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GE가 지금 100등 밑으로 내려갔거든.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서 일부러 영상을 안 올렸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카페에만 한 2,700개 영상을 올리는 동안 여기 유튜브에는 거의 영상을 안 올렸죠. 몇 가지만 올리고 편집도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요즘에는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주식 투자 하실 때 매뉴얼을 두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지 쪽박을 안 차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